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왜 이 음악이 이제 나오나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짚어드리고요. 자,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이 아니구나.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발 투수가 아니라 불펜 투수로 등장한 이우영입니다. 야, 근데 무슨 백이에요? 네? 무슨 백이에요? 아니, 일정이 있어가지고 1부에서 3부로 막 나 같은 사람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바꿔달라 그러면 아마 나가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친신계. 아우, 네. 대단해. 네. 어휴. 신율계. 이야, 네. 이 막 시간도 막 바꾸고 막 코너도 바꾸고 막 그러니까 할 말이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럼 바꾸는 김에 어쭈. 아유, 이거 진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에서 박주민 의원하고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그 얘기를 못했어요.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그럼에도 이미 수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유튜브를 그래요? 통해서 댓글도 남겨주시더라고요. 또 친구분 아쉽게 체크 못했습니다. 하셨네. 3066분 왜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안 나와요? 라고 일부에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예. 선발 투수가 때로는 이제 불펜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불펜하고 볼펜의 차이가 뭐죠? 죄송합니다. 네. 예. 아유, 진짜. 자, 그럼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분명히 더웠는데 처서에 맞는 개그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서 매직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예. 아니, 야, 우리 임주희 변호사님 좀 아까 여기 앉아 있었는데 지금 YTN TV에 나오시네. 와, 네. 진짜. 와, 굉장히 바쁘세요. 또 그런 얘기하면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TV로 가시니까. 그런가?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게 참 문제예요. 예. 우리 생각이 긴 이우영 아나운서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네,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은 뭐 환자나 질병청 관련 소식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 소식입니다. 25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간 양자회담이 연기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연기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5일 격리 권고였던 확진자 격리 방역 지침이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시까지로 완화되긴 했지만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데다가 언제 증상이 호전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한 대표도 이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측은 회동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야 대표 회담 일정은 이 대표의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뒤 두 비서실장의 논의를 거쳐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는 이 여야 간 대표 간 회담뿐만 아니라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또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차례로 예방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연기가 됐다고 하고요. 이 대표가 이 관련해서도 권 여사와 문 전 대통령 측에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생중계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양측 반응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곤 했는데 회담은 일단 미뤄진 상황입니다. 이번 이 연기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연기가 될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건 연기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 정치를 보면서요, 정치의 근본적인 이 동력 원인은 전부 정치행위의 원인은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 필요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 맨날 국민을 위해서 나는 국민을 위해서 그거는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신의 이익을 선거에서 이겨야지 권력을 잡으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뿐이지 국민한테 잘 보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역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필요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전부 사라졌느냐?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안 사라졌어요 지금. 그건 살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뭐냐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투트랙 정권엔 강경하게 그리고 민생과 소통의 이미지 민생을 위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선 야당에게는 대화를 이런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가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이미지 창출이고 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이미지 창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또 뭐냐 하면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발표된 그 NBS 전국 지표 조사라는 게 있죠. 제가 우선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19일부터군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뭐냐면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다. 그렇다가 28%, 그렇지 않다가 66%. 그다음에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전해지고 있다. 그렇다가 30%, 그렇지 않다가 66%.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가 22%, 그렇지 않다가 74%.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경제, 외교, 안보, 이 우리 정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이러한 지금 상황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면은 사실 여당의 의견이 왜 당의 의견이 잘 투영이 돼야 되는 건 정당이라는 건 여론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잘 좀 전달을 하고 정권에서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원활하다고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대표회담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여론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회담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무산은 안 됩니다. 이건 연기가 되는 건데 그리고 뭐 밀고 땡기고는 원래 회의 전에 있죠. 생방송 여부 때문에 밀고 땡기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하나의 밀당에 있어서의 이 수단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코로나는 진짜 요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갖고 다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갖고 다니죠? 네.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갖고 다녀요. 네. 오늘 지하철 타고 왔으니까 더군다나 마스크 해야죠. 근데 지하철 타니까 마스크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 축구에서 심판이 카드 꺼내듯이 꺼내시네요. 원래 레드카드, 뒷주머니에서 꺼내면 레드카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요? 레드카드는 어디서 꺼내죠? 주로 뒷주머니에서 뒷주머니에서 꺼내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저 코로나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감염 예방 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걸려가지고 곤란한데. 예. 전파. 글쎄. 네. 아니요, 이제 전파를 탄다. 전파를 탄다. 우리 지금 전파 타고 있죠. 네. 예. 자, 다음은 이제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한은금융통합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3.5% 동결한 건데요.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으로 이어진 동결 행진이고요. 역대 가장 긴 1년 7개월 동안 같은 수준의 기준금리 운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치솟고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만 5조 3천억 원 불어날 정도로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통위로 하여금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주저케 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에 2.5%를 기록해서 물가 안정 확신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 그리고 2분기 국내 총생산에서 확인된 소비 투자 등의 내수 부진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명분을 제공해 줬다는 평가가 세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염 등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한 하반기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 있어서 향후 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섰고요. 금통위는 이번에 특히 이걸 주목한 지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동결은 일단 시장 예상의 대체로 부합했다라고 하고요.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 이번에도 역대 최대인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국 연준의 오는 9월 정책금리 인하가 최근 시장에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다음 달에는 역전폭이 1.75%포인트로 한 단계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하느니 10월이나 11월 이번 긴축기상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로 제시를 했고, 이외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5%로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데 대해선 금리의 결정은 한은의 권한이라면서 또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춘 것은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내수 부진을 우려하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11월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서 또 우리 금통위도 결정을 내릴 텐데요.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같이 내리면 이 큰 금리의 격차가 계속 더 똑같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금리 격차가 이렇게 유지되면 사실은 이것도 경제에 큰 제가 볼 땐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금값 막 오르고 있잖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거. 그거는 지금 세계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11월 달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뭐 제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좀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트럼프 진영이든 아니면 해리스 진영이든 간에 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어요.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그나마 공화당보다 훨씬 언급이 많은데 이거 자칫하면은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를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다 저걸 한다면 금리 격차가 너무 큰 거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두 번째, 부동산 엄청 오르잖아요, 지금 이거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 이거 어떻게 잡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 정권에서 뭐죠? 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 그랬는데, 내수 진작도 진작이 중요하지만 이 아파트값 집가격이 이게 정권에 굉장히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하면은 사실 이게 낮추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그때 우리가 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관심 많아요. 이혼, 세기의 이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소식은 앞서서 정법 승부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냐고 물어봤더니 뭐 딴 소리를 해요. 관심 많아요? 관심이 없다라고도 하면 안 되고. 네. 난 관심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 고맙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마약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런 소식도 이제 좀 그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소식을 보면 옛 트위터죠. X에 올라온 주소를 통해 접근한 한 텔레그램 방에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서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 합성물 제작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는 방이 있다라고 합니다. 방에 입장하자마자 대화창에는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라라는 내용의 문구가 뜨고 여기서 사진을 넣었더니 약 5초 뒤에 불법 합성물이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방 이용자가 어제 기준으로 22만 7천여 명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접근이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보면 두 번째 사진까지는 무료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을 하다가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수익 구조까지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게다가 익명성을 고려한 듯 결제는 가상화폐인 크립토로만 하도록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의 참여자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참여자가 제작한 불법 합성물이 어떻게 악용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엄청난 참여자 규모의 수익 모델까지 갖춘 텔레그램 방의 존재 자체가 일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또 최근에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사진이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가 이와 관련해서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영상물 삭제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범죄 대응 수준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허위 영상물에 대한 입법 미비 사항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와 협업해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또 대학생의 폭력 예방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인권센터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찾는 등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몰카부터 해서 딥페이크까지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이 앞서서 말씀드린 사건의 경우 여학생들의 얼굴에 합성이 된 거지만 사실 피해는 남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소식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엄벌을 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솔직히 맨날 하는 게 맨날 싸우고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싸움이라고 아마 인식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 맨날 싸우고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에 뭐 정보통신법상 뭐 명예훼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중형을 내리는 왜냐하면 이것이 많이 유포가 되고 이 딥페이크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유포가 됐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엄벌을 쳐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거 똑같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대선 때죠. 이 딥페이크로 만든 별별 사진들이 다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해리스 이 후보가 막 그 중국 깃발 있잖아요. 그걸 딱 배경으로 연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또 엄청난 해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 전부 종합적으로 할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하는 이 법의 이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그만하고 이런 것 좀 하세요, 좀 국회의원들.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어요. 네, 마운드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에 4부에서 뵙죠.